세상의 모든 나무를 사막에 심는다면. 글 H. 조셉 홉킨스. 캐서린 올리비아 세션스는 캘리포니아 북쪽 울창한 숲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온종일 케이트는 떡갈나무와 느릅나무 잎사귀를 모으며 숲에서 놀았죠. 뾰족뾰족 소나무와 삼나무 바늘잎도 모았죠. 그리고 그것들을 꽃과 함께 따 목걸이와 팔찌를 만들었어요. 1860년대 케이트가 살던 그 시대에는 여자아이 손이 더러우면 안 되었어요. 하지만 케이트는 그렇게 했죠. 케이트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쓰기와 셈을 배우고 익혔죠. 자기가 읽은 시와 책 내용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바람과 비, 그리고 뼈와 근육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식물과 나무 공부도 좋아했죠. 특히 나무에 관한 수업은 케이트가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여자아이들 대부분은 과학 공부를 재미있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케이트는 달랐죠. 케이트는 나무가 친구 같았어요. 하늘로 뻗어 자라는 모양새도 케이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햇빛을 향해 넓게 퍼져나가는 가지들도 사랑스럽기만 했어요. 케이트에게 나무는 마치 우산 속처럼 아늑했어요. 숲에 사는 온갖 동물과 크고 작은 새들, 식물, 그리고 케이트까지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커다란 우산 말이에요. 누구나 숲이 집처럼 편안하진 않아요. 하지만 케이트는 그랬습니다. 어느덧 어른이 된 케이트는 과학을 배우려고 집을 떠나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현미경으로 흙의 성분과 곤충을 관찰하고 식물이 어떻게 영양분을 만들고 물을 흡수하는지를 연구했죠. 그리고 세계 곳곳의 나무도 두루두루 공부했어요. 그때까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과학 분야로 졸업한 여학생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1881년 케이트가 우뚝 해냈죠. 케이트는 대학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샌디에고에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케이트를 실은 배가 샌디에고 부두에 닿자 사막 도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나무가 없는 삭막한 곳에서 살 수 있다고 케이트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래야 했죠. 케이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교감 선생님의 역할도 맡아서 학교 안 모두가 규칙을 잘 따르도록 이끌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 일을 계속할지 말지 케이트 마음은 풀잎처럼 자꾸 흔들렸어요. 과학을 더 공부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2년 동안 케이트는 묵묵히 자기 몫을 해냈습니다. 교실 창으로 마을 위 언덕에 있는 시립 공원이 보였어요. 공원이라고는 해도 도무지 공원 같은 구석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풀어놓은 소들과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쓰레기로 어수선한 곳이었죠. 샌디에고 사람들은 그 공원에 나무가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케이트 생각은 달랐죠. 숲을 사랑하는 케이트는 샌디에고에 가장 필요한 건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떠나 원예사가 되었어요. 메마른 흙과 내리쬐는 햇볕에도 끄떡없는 나무를 심어야만 한다는 걸 케이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런 나무를 찾지 못할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케이트는 꿋꿋이 찾아 나섰습니다. 케이트는 나무 수집가가 되었어요. 전 세계 원예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청했죠. 사막에서도 자랄 수 있는 나무 씨앗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미국 남부에서 멕시코까지 덥고 건조한 날씨를 잘 견디고 언덕과 계곡에도 튼튼하게 뿌리 내리는 나무를 찾아 돌아다녔어요. 누구나 환경에 맞는 나무를 찾아내는 건 아니랍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꼿꼿이 해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케이트의 나무들은 신디에고 길을 따라 학교 주변을 둘러 도시 곳곳에 작은 공원과 광장에 뿌리 내렸어요. 사람들은 케이트의 농원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자기 집 마당에 심었죠. 이윽고 1900년대가 되자 신디에고 어디에서나 케이트의 농원에서 떠다 심은 어린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들로 자란 걸 볼 수 있었어요. 느릅나무, 떡갈나무, 유칼립투스, 야자나무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누구도 사막 도시에 이렇게 많은 나무가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케이트는 그 생각을 키워나갔죠. 1909년 샌디에고 행정가들이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다가오는 1915년에 도시에서 큰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는 거였어요. 바로 파나마 캘리포니아 박람회였죠. 장소는 시립공원, 즉 지금의 발보아 공원으로 정해졌어요. 케이트는 그 공원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박람회 손님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려면 수천 그루의 나무가 더 필요했어요. 케이트는 혼자 심기엔 나무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했어요. 나무 심기 모임에 더 많은 친구를 데려오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도 심을 나무가 하도 많아서 과연 다 심을 수 있을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들은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람회가 열렸어요. 수백만 종류의 풀과 나무로 발보아 공원은 온통 초록빛이었죠. 관람객이 줄줄이 몰려드는 통에 행사는 1년이 아니고 장장 2년 동안 이어졌어요. 동네 사람들도 오고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박람회도 보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산책도 즐기는 손님들로 공원은 언제나 북적였어요. 박람회를 둘러본 관람객 모두 샌디에고에 이렇게 아름답고 푸른 공원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케이트 덕분에 그런 공원이 사막 도시 한가운데 피어났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케이트는 많은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케이트를 발보아 공원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던 1940년까지 케이트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당시 숲이 우거져 초록빛으로 넘실대는 오늘날의 샌디에고를 꿈꾼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동안 쉼 없이 캐서린 올리비아 세션스는 그 꿈을 심고 가꿨습니다.